안녕하세요. 더.오.TV 건덕근 임고은입니다. 우리가 계속 내가 오늘 선물 우리가 계속 바이러스나 세균 관련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나눴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어머님들이 항상 이제 걱정도 하시면서 많이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는 바이러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플한 바이러스인데 어머님들이 이름을 너무 많이 알고 계셔. 아, 요즘 어머니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이름하여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예요. 아데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는 사실 바이러스들도 이제 막 우리가 구조적으로 들어가면 뭐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DNA 바이러스 중에 하나고 아데노바이러스는 1년 내내 잘 발생하지만 개중에 봄 그리고 초여름 그리고 한겨울에 이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고요. 사실 임상적으로 증상이 굉장히 특이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는 아데노일 것 같아요, 아데노일 것 같아요라고 말을 워낙 외래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좀 뚜렷하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이제 아데노라는 게 딱 박히신 것 같아요. 근데 아데노가 걱정되는 점은 하나는 뭐냐면 열이 너무 오래 나요. 맞아. 적어도 정말 한 5일 정도는 나요. 심지어 고열이. 그래서 이제 고열 나는 애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가 많고요. 결막염이 되게 동반이 돼서 사실 결막염이 동반된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단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목이 부어 있고 그래서 목 통증과 인두염, 편도염이 오고 거기에 결막염이 동반되고 결막염이라고 하는 건 눈이 충혈도 되지만 눈곱도 많이 끼게 돼요. 그래서 결막염이 동반이 되고 거기에 이제 열이 일단 오래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아데노바이러스가 의심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데노바이러스의 중요한 점은 이제 여러 가지 감별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성홍열. 왜냐면 그거는 목이 붓고 그리고 그것도 저는 피부 발진이 생기긴 하지만 열이 오래 나고 목이 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감별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일 위험한 거고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와사키시병. 가와사키시병은 사실 우리가 원인을 아직까지 찾아낼 수 없는 질환이고요. 증상만으로 진단을 내리는 질환이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열이 5일 이상 나야 되고 눈이 빨갛게 충혈돼요. 아데노와의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눈곱이 별로 끼지는 않아요. 그냥 눈만 충혈돼요. 근데 애들이 막 비비다 보면 또 눈곱이 껴. 근데 이제 눈곱이 잘 안 끼고 그리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요. 여기 BCG 접종한 부위가 붓고 입술이 굉장히 빨개져요. 정말 빨개지고 그리고 이제 목 옆에는 임파선이 부어요. 근데 아데노바이러스도 임파선이 부을 수 있고 그리고 가와사키가 비정형 가와사키가 또 너무 많아가지고 전형적인 그런 증상을 또 다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와사키시병은 무조건 입원 치료를 해서 면역 주사를 맞아야 되는 면역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보기는 하고요. 그리고 감별을 이제 하는 이유가 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성홍열은 항생제 써야 되고 아데노는 이제 또 저희가 대증 치료를 하지만 가와사키는 면역 글로뷸린을 맞춰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 치료가 다 비슷하면 굳이 감별할 필요가 없는데 다 극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초기에 소아과를 그리고 한 번 왔는데 확실치 않다 내일 또 오세요 그럼 또 내일 왜냐하면 그때 증상이 달라지는 걸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아데노바이러스와 뭐 비슷한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가 막 그렇게 설명을 많이 안 드려요. 예를 들어 파보바이러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목이 붓고 열이 나고 그거는 사실 좀 특징적인 게 손 발에 꼭 장갑 낀 것처럼 수족구랑은 다른 양상으로 되게 빨갛게 뭐 고무장갑 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손발이 빨개지는 질환이 있고 또 이비바이러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비바이러스도 목이 엄청 부어요. 그것도 사실 열이 한 3, 4일에서 5일 정도 날 수 있고 목이 붓고 임파선이 붓고 이비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해요. 물론 이제 너무 아데노도 마찬가지고 이비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제 고열이 나고 아예 컨디션이 떨어지면 당연히 입원을 해서 수액 치료도 하면서 2주 정도 열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결국은 안 돼서 이비인후과에서 이거 그냥 임파선 떼는 수술하고 오는 경우도 그게 있어요. 이제 기쿠지병. 기쿠지병이라고 그것도 이제 열이 나요. 감별하려고. 그리고 임파선이 굉장히 많이 붓고 그럼 우리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기쿠지병 진단을 해서 스테로이드를 좀 쓰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로 조절이 안 되면 이제 제거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치료가 다른 분의 질환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감별이 필요하고 이제 이게 그래도 얘가 바이러스 느낌이다라고 하면 이제 치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유지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지난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검사들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진단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초반에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 이제 열이 적어도 뭐 몇 시간, 며칠, 하루 이틀 정도 이상 났을 경우에는 해볼 수 있으면 아데노 같은 경우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그쵸. 얘는 뭔지 아데노니까 열이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은 아데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뭐 아데노들도 뭐 합병증으로 뭐 심각하게 가면 폐렴으로도 갈 수 있고 뭐 뇌수막염도 갈 수 있고 장염으로도 갈 수 있고 하기는 하지만 주로는 그렇게 이제 발열과 결막염과 뭐 복통 정도 동반되는 증상을 아데노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그래서 배가 아파요가 많긴 한 것 같아요. 토설사 이런 것보다는 배 안에 있는 임파선이 같이 여기 부으면서 임파선 부은 것처럼 배 안에는 임파선도 부으니까. 주로 배꼽 주변 아픈데 되게 아프다고 하고 오는데 맞아. 맹장 이런 건 아니고 토설사 별로 없고 이러면은 아 조금 더 아데노에 가깝구나 생각을 맞아요.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희가 아데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에 마지막 5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